자, 오늘 대치 성경어학원 2학년 학부모님 대상 예비 고3이죠. 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제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은 여러 번 뵈서 이제 좀 낯이 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좀 풀 영상은 아니고요. 몇 가지 이제 겹치는 내용들은 제가 여기 제 유튜브에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변화사항 위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대처해야 될 것들 위주로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에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제 유튜브 채널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인데 제 이름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짤막한 영상들과 풀 영상으로 학교에서 찍어 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학원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내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압축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6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66일 남았습니다. 날짜로 하면 366일이고요. 자제분들 시험은 내년 11월 며칠이더라? 네, 16일 날 시험 보죠. 네, 그래, 그래서 이제 5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52주 동안 해야 될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잔소리라고 할까?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생 총량 보존의 법칙? 인간이 평생 고생해야 될 양은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제분들이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시냐라는 거죠. 지금 남은 366일 동안 좀 고생 좀 하고 나중에 좀 더 많은 기회와 그다음에 좀 편안한 노후를 즐기길 바라시는지, 아니면 지금 청춘을 신나게 즐기고 늙어서 개고생하길 이게 뭐 질문거리나 되나요? 저는 진짜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A 스타일이지 A 타입의 삶을 바라시지 어떤 부모님이 D 타입을 바라시겠어요? 자제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제가 오늘 PPT 자료랑 자제분들하고 같이 보실 자료들을 학원에 보내놓을 거거든요. 파일로. 나중에 학원에 문의하시면 이 PPT랑 같이 보실 자료를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제분들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어떤 학교 가니까 B 스타일도 나쁘지 않다. 아, 몇 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몇 수를 해야 속이 풀리겠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고생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희 학원에 아이들 밥 먹는 거 제가 찍었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밥 먹으면서까지도 유난을 떠나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 아이라고 이러고 싶었겠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도 편하게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즐겁게 밥 먹고 싶겠지. 하지만 고생을 끝내고 싶은 거야. 그냥 굵고 짧게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뭐 이 밥 먹으면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쉬는 시간, 밥 먹고 나서의 시간, 남은 366일을 좀 뜨겁게 보내자는 얘기입니다. 제발 이러지 말고 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냐고. 어떤 수업 시간도 엎드려 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어떤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은 기간 좀 머리에서 연락이 공부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자. 그래서 수시 정시 끝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는 수시가 가망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정시는 가망이 있으세요? 수시 정시는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정말로 정시로도 가능한 대학까지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수시를 쓰실 때 정시 이후에 정시 이후 뭐야, 너 뭐야, 네 맘대로 막 나와. 정시 이후에 면접이 있는 그런 수업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수시 전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정시를 하지 말고, 네. 수능 이후에 면접이거나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는 전형이라도 꼭 쓰셔야 됩니다. 정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수시랑 정시는 꼭 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시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시고, 학교 선생님하고 입시 자료를 만드는 대형 기관의 자료 아니고서는 이런 카더라 통신에 이런 게 흔들리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흔들리시면 자제분들도 흔들려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제가 6개 숙제 드릴게요.
기출 N회독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래 혼자 네. 기출 N회독하고 개념 정리 그다음에 마지노선 대학 정하고 전형 결정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메모하고 하루에 12시간 공부. 이 하루에 12시간 공부는 수업 시간 포함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 학원 수업 시간, 인강 들은 시간 포함. 그리고 제가 독서한 시간도 포함.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고민 해결에 대한 거 간략히 정리하면 진로를 못 정해서 수시를 못 쓴다, 학종 못 쓴다 그러지 마세요. 계열만 정해도 지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의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로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열만 어느 정도 있어도 학종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고 부모님이 워크넷, 커리어넷 가셔서 요거 보시면서 조금 더 찾아주시면 학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내신과 학생부가 안 좋은데 어떡하냐 고민하지 마세요. 수시 정시는 같이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까지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아들도 저희 아들 2002년생이거든요. 자제분들보다 한 살 많은. 근데 재수하지 않고 바로 갔는데 저의 그 성공이라고 할 수 뭐 있겠지 뭐.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 갔으니까 성공적인 입시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긴 하지만 아무튼 입시에서 성공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시 정시를 끝까지 같이 갔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힘드시겠지만 같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게 정시예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시고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수능과 좀 수능 선택 과목과 동떨어진 과목의 내신은 더 이상 떨어뜨리지만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왜냐하면 내신을 아예 포기한 친구들의 가장 크게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내신 기간에 노는 게 문제예요.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한다고 하죠. 그런 정신 상태였으면 내신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왜냐면 그리고 또 내신 공부를 끝까지 해야 그게 수능의 기반 베이스 역할을 해요. 개념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수능과 연계된 과목의 내신은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내신이 4등급인데 수능이 1등급이 지금 모의고사 한 5번 5회차에서 동안 계속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정시 올인하는 건 위험한 일이죠. 자, 그리고 정시 대비는 낯선 문제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 방법은 기출 N회독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번에도 알려드리고 계속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히 제가 짧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요 순서대로 하시는 게 기출 N회독입니다. 제가 학원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 하고서 학원에서만 수능 준비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학원에서의 수업도 의미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남은 기간 기출 N회독 하셔야 됩니다. 이번 11월 24일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위해서라도 기출 N회독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23학년도의 이슈 사항에 대한 것들 좀 정리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49만 명을 선발하는데 지금 23학년도 학생들이 44만 7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4만 명 정도 부족하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뭐 2년제랑 4년제를 더한 거긴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모두 다 대학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자제분들이 수능 시험을 안 봐도 심지어는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안일해져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뭐 어디든 가겠지. 대학은 가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좀 역공을 취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긴장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효과가 평상시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해예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 끝까지 다 같이 가시고 기출 N회독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가 많이 좀 간소화됐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전략 설명드릴 거고 자세한 설명은 저기 제가 짧게 찍어 놓은 거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올해 학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확통을 선택하는 게 미적을 선택하는 것보다 좀 불리하지 않느냐. 미적이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느냐. 맞아요.
단 만점 받았을 때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만점 받았을 땐 저희가 보기에도 올해 수능 미적이 훨씬 더 유리할 거 맞아요. 기하가 훨씬 더 유리할 게 맞아요. 근데 이건 만점자 얘기입니다. 미적 18점 받는 게 기하 16점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해되셨나요?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뒤가 설명 또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리정돈하면 수시정시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안일해져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시 대비를 위한 숙제 그 다음에 수시와 입시를 위한 숙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을 유튜브에 찍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분위기가 이 지금 여기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값이 좀 크고 평균이 좀 높다 그러면 이러면 쉬웠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수능이 해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탐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물리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그럼 23학년도는 어떻게 되겠냐? 모르지. 올해 수능을 봐야 알지. 그래서 올해 제가 고3 학부모님, 이제 예비 고3 학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정시 설명회를 좀 들어보세요. 저희도 할 거고, 저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꼭 보시고, 내년엔 반대의 경우도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빨간색 과목들은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들이에요. 파란색 과목들은 쉬웠던 과목이고, 특히 파란색 과목의 세계지리랑 물리투는 50점이 1컷인, 파란색 과목들이 다 50점이 1컷이었어요. 다 50점이 1컷이었는데 세계지리랑 물리투는 50점이 1컷인데 심지어는 하나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0점 만점 받은 아이가 11%를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틀려도 3등급으로 내려가는 2등급 증발 현상까지 나타난 근데 물리투가 3년마다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전반적으로 탐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끝나고 나면 꼭 정시 보셔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고난도 문항을 좀 많이 공략하셔야 되고요. 이 고난도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낯선 문제를 얘기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낯선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은 기출 N회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출 N회독과 개념 정리 필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릴 싶은 말씀은 요 노란색 박스의 과목들은 여태까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탐구 요 과목들은 여태까지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2등급 증발 현상 이런 게 없었던 과목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과목들을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거. 수능 선택 과목에서 요 과목들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안전핀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참고 말씀드리고 솔직히 재수생하고 재학생의 실력 편차가 많이 나는 건 국영수가 아니에요. 탐구예요. 자, 이번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탐구 한 과목 국영수만큼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학하면 3월 달에 두 번째 과목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지금 올 겨울방학 때 우리가 해야 될 순서고요.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건 간에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 선택 과목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공통 과목이 잘 나와야 점수가 잘 나온다. 아시겠죠? 선택 과목을 뭐 할지를 고민할 친구들은 만점자 아이들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확통이 진짜 도움이 될까? 화작이랑 엄매 중에 어떤 게 점수가 잘 나올까? 만점 받는 친구들은 그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살짝 결정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친구들은 자기가 점수 잘 나오는 거 선택하고 공통 확실하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첫 번째 선택 과목은 점수 잘 나오는 거.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공통 과목을 잘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뭔지 아시겠죠? 아까 탐구 공부 제대로 시작해서 국영수만큼 빡시게 하는 거 하나, 공통 과목 확실하게 실력을 잡아두는 거 하나.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 것들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마지노선 대학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등급 배치표는 그런 용도예요. 그거밖에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2등급과 여기에 있는 2등급은 질적으로 다른 2등급이에요. 100분위로 대충 95 인근에서 89까지 벌어질 수 있는 2등급이기 때문에 이 등급 배치표는 뭐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마지노선 대학 정할 때 대충 3, 4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수시는 요 정도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지노선 대학 잡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이 밑으로는 가지 말자. 아들 꼭 엄마 충분히 오케이. 그런 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학원에 보내드린 자료에는 9월달 모의고사 배치표도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6월달 모의고사 배치표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마지노선 대학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게 1년 내내 자제분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좋은 스트레스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9월달 거 자제분 성적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문과 거, 오른쪽이 이과 거고, 혹시 표준점수 합이랑 백분위합 모르시면 원점수 합으로라도 상위 누적이 몇 퍼센트인지를 좀 체크해 보세요. 이제는 자제분들 이제 예비 고3이니까 뭐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상위 누적이 내가 몇 퍼센트인지, 상위 누적은 뭐냐면 등수예요, 등수. 전국 전국 등수예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한 2만 정도 시험 봤다 치고 이 정도 볼 거예요. 자, 이과 학생들이 17만 정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1% 했다라는 건 몇 등이라는 거죠? 전국에서 1700등 했다는 뜻이지. 문과 1%면 2200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서부터 어떤 호불호가 결정되니까 입학자들의 성적도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대에서 몇 명 뽑는지 연대에서 몇 명 뽑는지를 보시면 대충 1700등이면 이 정도면 웬만한 의대는 다 가겠구나, 웬만한 상위권 대학은 원하는 데 가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누적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것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엑셀 배치표랑 상위 누적 보시는 방법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학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엑셀 배치표와 상위 누적, 이거는 좀 러프한 자료고요. 디테일한 상위 누적 보시는 엑셀 자료를 엑셀 아시죠? 자동차 엑셀 말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오답의 개수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더해서 한국사만 빼고 전 과목에서 한 7, 8개 틀렸으면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서울대 경영, 경제를 좀 거기는 차지하고 나서 그 외에 모든 대학을 갈 수 있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제분이 9월 달 거 몇 개 틀렸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9월 달 걸 제일 못 본 시험으로 땡치면 되잖아. 우리 11월 달 거 하나라도 더 맞자. 기출 내내독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라도 더 맞아.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몇 개만 더 맞아도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두 개만 더 맞아도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9월 달 거를 맨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노선 딱 잡고 우리 11월 달에 하나라도 더 맞자. 과목당 하나씩 더 맞으면 할렐루야. 4개만 더 맞아도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데, 아니고 전 과목에서 하나만 더 맞아도 돼. 그것도 성공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시란 얘기예요. 자제분하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런 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동기부여고, 그래야 아이들도 더 힘을 내고 하나만 더 맞아도. 자, 그리고 간단한 상위 배치표, 상위 누적 배치표도 만들었으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고 러프한 거예요. 대충 지금 상위 누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구나, 마지노선 대학 정하실 때 쓰시는 거고, 작년에 의치한 입시 결과 상위 누적입니다. 그래서 의치한은 대충 1% 근처에서 결정이 된다. 물론 몇 바퀴를 돌아서 꼬랑지까지 가면은 한 1.8%까지도 붙은 아이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건 할렐루야. 네. 그럼 뭐 일단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요 정도 분위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아마 이쯤에서 결정이 날 거고, 상위권 약대,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성대, 경희대, 의대, 공이 약대 빼고 그 외의 약대들은 아마 이 정도 될 건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요. 감히 예상을 하면 약대가 지금 위상이 되게 높게 지금 책정된 약간 버블이 있어요. 근데 올해 아마 입시를 치르고 나면 약대가 조금 본궤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즉
본궤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점수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입시를 좀 치르는 걸 보시고 좀 흐름을 보시면 내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약간 과잉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시 배치표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 원래는 이렇게 가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 366일 남았는데 그쵸? 요 정도 대학을 목표, 이 정도 대학을 마지노선 대학으로 잡으시죠 뭐. 그리고 여기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아, 또 더 떨어지면 어떻게 아니 천장 무너질 것 같아서 어떻게 사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부모님들은 자제분들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시는 것도 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너 도와줄 거고 선생님들도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야. 너만 열심히 따라가 주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왜 정시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수시를 쓸 때 정시로 가능한 학교를 한두 개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시 배치를 하는데 지금 목표 대학들을 생각하실 때 정시로 가능한 대학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정시로 지금 갈 만한 대학들은 꼭 논술이건 면접이건 면접이건 꼭 수능 이후에 있는 걸로 잡으시는 게 맞으니까. 그 대신에 혹시 모르니까 안전핀으로 저희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기출 N해독에 대한 거 제가 설명 여기다 해놨고 유튜브에 제가 찍어놨어요. 이거 자세하게.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출 N해독 하는 거 제가 찍어놓은 거 보시고 하시되 꼭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시작은 국어서부터, 공부의 시작, 시험의 시작은 국어서부터, 무조건 국어서부터 하는 습관을. 왜냐면 공부의 스타팅 국어 지문 읽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몽롱한 상태에서 국어 지문 읽는 거. 왜냐면 수능은 국어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작은 걸로 풀지 말고 가능하면 큰 사이즈로 좀 풀어보자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 지금 11월 달 거 대비해서 5개년치 풀고 있거든요. 지금 4개년치까지 풀었습니다. 근데 옛날 거는 없어서 그 책도 팔아요. 아시죠? 모의고사 모음집. 그리고 없는 거는 제가 출력해서 아이한테도 전달해 줬고, 왜냐면 아이들은 이런 데다 풀거든. 이런 데다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 특히 탐구는 더 좁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OMR 체크까지 하는 거, OMR에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시험지 이거 꼭 만들라고 하세요. 오답 분석 시험지. 여기다가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N해독하면 개념 정리까지 한 방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4번은 필수고요. 5번은 선택이에요. 만점을 위한 선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00점 만점이니까 원점수 배치표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때그때 기출문제 풀고 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해 주시고 요거 영어 평균 등급이니까 기출문제 풀고 나면 꼭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올해 수능 보고 나면 또 요거 업그레이드해서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또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제가 넉넉하게 220점도 좀 정리했고, 그리고 자제분들 슬럼프를 대비해서 180점까지도 좀 준비했고, 영어 3등급서부터는 안 된다라고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뭐 제가 이 대학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길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때그때마다 확인해보고 지금 이제 다음 주거든요. 여태까지 혹시 안 푸셨다면 작년, 재작년 거라도 꼭 풀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한 문제는 더 맞아. 아시겠죠? 저희 아들은 5개년치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엔 다음 3월 거네. 그쵸?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하세요. 다음 거를 또 풀면 옛날 거는 교과 과정이 안 맞아서 못 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맞았다고 치시면 돼요. 맞았다고 치고 넘어가는 건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많이 맞아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건 풀자는 얘기입니다. 자, 입시에 대한 거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제분들 얘기를 잘못했구나. 내년 거 11월 17일이네요. 네. 네, 11월 17일 수능이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이것 때문에 수포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 수포자가 늘어나니까 수학 한 문제만 더 맞아도 효과는 엄청 크다라는 것만 잊지 하시면 되고 절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학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자.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목고나 전사고에서는 쉽진 않은데 그 외의 고등학교들은 학추가 대세예요. 어떻게든 받으셔야 돼요. 제가 뒤가 설명드리겠지만 학추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치안이 자꾸 늘어나니까 여러모로 입시 환경이 좋아요. 의치안을 가는 친구한테도 의미가 있고 안 가는 친구들한테도 의미는 큽니다. 아시겠죠? 빠져나가 주니까. 네.
자, 제가 끝까지 내신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자료를 아무리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통계 자료를 봐도 수능 가서 무너지는 애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애들은 수능 가서 무너져요. 근데 이 개념을 언제 공부하냐면 내신 기간이거든. 내신이 수능의 베이스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능과 연계된 과목의 내신만큼은 끝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대입에 대한 거 전체적인 분류는 제가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제가 그리고 또 설명회 때마다 이거 계속 설명을 드려갖고 오늘은 간단히만 일반고 위주로 쓰는 거고 특목고 위주가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서 일반형과 탐구형이 있다라는 거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 유튜브 강의 중에 다른 걸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종합전형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올해 어떻게 좀 저는 여태까지 학생부가 좀 되게 좀 별로 안 좋아도 일단 학종은 혹시 모르니까 써보셔야 돼요. 그 대신에 수능에 좀 집중을 했다 그러면 수능 이후에 면접 있는 학종으로 쓰셔야 됩니다. 학종인데 면접이 없어요. 그럼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학종을 일반형을 쓰느냐 탐구형을 쓰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탐구형은요 심화학습과 특정 교과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특목고 친구들한테 좀 더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반형 학종 위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반형 학종은 어느 정도 내신의 역할도 좀 있기 때문에 특목고 친구들은 여기 쓰지 못하고 일반고 친구들은 이런 심화학습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탐구형을 잘 못 쓰고 그게 실질적으로 입결에 나타나요. 그래서 입결 보시면 확실히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논술 딱 요 순서입니다. 교과, 그 다음에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논술 이 루틴이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 그 4개년치 입시 정리한 거, 입시 결과 정리한 것도 학원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가능하면 일반형 학종 위주로 쓰시되 뭔가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특별한 게 있으면 탐구를 쓰세요. 아시겠나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러면 탐구형 학종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왼쪽이 일반형 학종, 내신의 역할도 좀 있는 특목고 친구들은 쓰기 어려운 자 오른쪽이 탐구형 학종 일반고 친구들은 좀 쓰기 어려운 그리고 색깔로 보면 빨간색 대학들은 내신의 역할이 조금 더 큰 그리고 파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학종은 저는 한두 개는 쓰시는 게 맞고 뭐 주력하시는 분이야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정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논술과 학종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내신이 되는 친구들이야 당연히 학추로 가시는 게 맞고 학추는 아마 반에서 한 10명 정도까지는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맥시멈으로 가면 15명 정도까지도 받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뭐 내신만 된다면 교과의 추천 전형이 완전히 꿀이죠, 꿀. 저 솔직히 여기다가 개꿀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공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헌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학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학종을 한두 개는 그래도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전형 유형들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되 요게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게 일반서부터 4번이고요. 특목고 친구들은 5번, 6번 많이 쓰는데 3, 4번도 좀 걸치긴 해요. 그 대신에 요 표는 오른쪽 서부터 왼쪽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인재상에 이런 게 많이 써 있으면 이런 게 딱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 대학교랑 나랑 그 조금 뭐 산티나는 말로 얘기하면 궁합이 맞는 대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의 모든 대학교 인재상 정리해 놓은 파일도 학원에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고 만약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대학교인데 우리가 이런 거 한 거랑 맞아. 그럼 우리 아들이 융복합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부에 만약에 리더십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다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하는 대학들이 있거든. 그러면 자제분은 3번이에요. 주도파. 보세요. 이 대학교 몇 번 학생을 원하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뭐 지도적 인재, 통합과 창의적 인재, 리더십, 자기주도성 딱 3번이죠? 성균관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보시면 요거 한양대, 여기 고려대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4번을 다 요구하는 게 한양대는 최저가 없잖아. 학생부 100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부를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인재상 보시고 학생부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스타일인지 맞는 대학을 지원하시면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걸로 보시는 겁니다. 자, 학추 보세요. 끝내주죠. 네, 올해 엄청 많이 뽑아요. 작년에 저희 아들 때는 요거밖에 안 뽑았거든. 그러니까 학추는 당연히 여기 가고 싶은 대학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2학년 친구들, 자제분들 같은 거의 비슷한 인원만큼 뽑아요. 물론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요 대학하고 요 대학교가 없애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대학들이 다 이렇게 많이 뽑고 있으니까 무제한적으로 추천 인원도 무제한으로 바꾼 대학들도 있단 말이지. 이게 트렌드예요. 학추 무조건 한번. 제가 올해 고3 친구한테 야, 그 대학교 너 원하는 대학교 학추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래. 담임 선생님한테 네 순서 올 거야 했더니 제가 담임하고 친하지가 그래서 피해 볼 거 누구예요? 난 그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하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세요. 학추 받으시면 진짜 의미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인원수도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부족해요. 1학년 친구들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학추 활용하고 최저까지 맞추면 이건 뭐 완전 꿀. 완전 최고의 꿀. 그래서 어떻게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시랑 종합을 많이 뽑지. 어차피 이거 작년 거다. 네, 작년 건데 올해 고3들 정시 종합 대세예요. 정시 종합 대세예요. 근데 교과가 작년보다 늘어난 거 학추가 늘어난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논술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인원수가 많이 줄고 논술 앞으로 폐지된다. 아직 폐지 안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줄어든 인원수에 비하면 논술 인원수 줄어든 건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논술도 해보실 수 있어요. 정말 학생부가 안 좋다 그러면 정시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논술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 겨울이 논술하기 딱 좋습니다. 물론 의대 논술은 조금 더 전서부터 했었어야 되지만 논술 지금 올 겨울이 딱 적기예요. 그래서 논술도 수시에서 하나의 좋은 기회니까 또 논술하면 또 논술은 누가 붙는지 모르겠어. 맨날 떨어진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 얘기한다. 논술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첫 번째 최저 못 맞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논술을 띄엄띄엄 한 친구들은 논술에서 붙기 어려워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정시에만 올인, 뭐 교과만 올인, 종합만 올인 이러지 마시고 걸치세요. 정시랑 종합을 걸치시던가 아니면 정시랑 교과를 걸치시던가 두 개씩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시에만 올인도 안 됩니다.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개략적인 수시 배치표 만들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되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 크고요. 자세한 것들은 이게 교과 전형의 요 정도, 그 다음에 일반형 학종, 그 다음에 탐구형 학종. 하지만 수능 최저를 활용하면 이런 고교 유형별로 전형의 어떤 내신 격차를 최저를 활용하면 뭐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를 같이 활용하자라는 얘기지. 특목고 쓰는 아이들, 특목고 아이들이 쓰는 전형만큼 내신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최저를 활용하면. 이거 보세요. 실제로 여기 고려대학교 학추 이 정도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재작년에 8%, 작년에 5%, 올해 3%밖에 안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고 수능 최저를 3기합 5문요. 이거 정시로도 서성한도 써볼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활용하면 정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영어 최저 확보하기 제일 좋은 과목이 영어예요. 일단 보세요. 지금 재작년에 4%, 재작년에 7%, 작년에 12%였는데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떤 주기성이 좀 있으니까. 근데 누적으로 보시면 2등급까지의 누적이 이 정도 퍼센티지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상위 누적을 좀 알려드렸지만 이 정도 퍼센티지의 인원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수도권에 있는 가천대, 가톨릭대, 뭐 명지대 라인까지 해서 이 정도 인원을 선발하거든요. 수시, 정시 합쳐서. 그러면 영어 2등급 정도까지는 받아야 그 안에 있는 대학들을 간다라는 걸 개략적으로 아실 수 있잖아요. 영어 3등급서부터는 천안권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를 수능 최저로 깔아놓자 라고 하시고 영어 확실하게 1, 2등급.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학생부에 대한 것들로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제분들은 그나마 다행해요. 이 정도만 빠지니까. 지금 1학년은 얘네 진짜 참.
그래서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교수님들하고 얘기한 건 성적 좀 올려라. 고3 거 마지막 거 올려라. 의미 있다.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서 내신 등급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 그걸 교수님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원점수만 올려도 의미는 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생부에서 보는 것들 힘주어 얘기한 걸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해 놨고, 자주 보이는 단어는 적극적이다라는 단어 자주 보이시죠? 근데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지. 적극적인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했더니 그냥 지나가는 토론 발표지.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부모님들. 원점수만 올라도 의미는 있고요. 남은 기간에라도 토론 발표, 이거 양적으로 좀 밀어붙이셔야 되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애들 책 겁나게 안 읽는데 양적으로 밀어붙이세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2학년과 학생기록부 2월 말까지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있습니다. 학종 못 쓴다고 하지 마시고요. 쓰세요. 논술 어떻게 하냐? 지금서부터 하시면 돼요. 수신 어떻게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정시에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수시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시도 준비하셔서 최저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대신에 남은 기간 우리가 양적으로 밀어붙일 거 토론 발표와 독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더 이상 크게 안 떠들게요. 왜냐면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요거까지 들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학생기록부에도 이렇게 책들을 녹여내면 너무 좋대요. 선생님들도 지금 써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 읽어야 써주지. 그래서 깊이 있는 활동이란 건 뭐냐면 독서를 기반으로 토론 발표하면 최고의 깊이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책 읽었더니 좀 심화 독서를 했더니 이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좀 알아볼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토론 발표 보고서를 쓴 거야. 최고. 아시겠죠? 제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오케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자꾸 얘기하면 너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별로 좋을 게 없어. 차별화가 안 돼. 선생님들도 세특에 써주기 제일 좋은 게 토론 발표래요. 그리고 토론 발표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좀 소심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보고서 글쓰기라도 해라. 그래서 책 읽고 그걸 가지고 보고서 글쓰기를 해서 좀 깊이 있게 나가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토론 발표에 버금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약간 토론 발표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보고서 글쓰기를 해라. 단 심화 독서를 한 후에 보고서 글쓰기를 해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 자, 학생부에는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이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 비교과보다 더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에 뭐 한 개 활동이 없어. 왜? 학교 열심히 다녔으면 활동한 거야.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을 학업 능력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은 학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학생부 마무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생들, 저희 자제분들이 이런 학생은 아니죠? 그래도 내가 쟤보단 열심히 살고 있지 해서 제 역할 하고 있진 않죠.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이 짠하다. 제가 쟤예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아들이 쟤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학생부 관리하는데 분명히 조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 이거 아이들이 못해요, 부모님들. 지금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두 번의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셔도 괜찮아요. 2학년 학부모님들 늦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저 올해 3학년들한테 야 지금이라도 해 그랬거든요. 할 수 있다니까. 1단계 통과 많이 했어요. 코로나의 환경이니까. 아시겠죠? 네, 하세요. 네. 그리고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정성 있게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대학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거든요. 그럼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 네 가지예요. 전국의 모든 대학교는 이 네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학업 능력이에요. 학업 능력은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고 전체적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추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2학년 2학기 기말이 있고 3학년 1학기 있고 원점수라도 끌어올리면 되고 아시겠죠? 꼭. 자, 그리고 여기서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을 합치면 최고의 학업 역량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건 뭐지? 책을 읽다 보니까 희한한 게 하나 나왔어. 자체 유도 계수를 배웠는데 아니 자체 유도 계수면 상호 유도 계수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호기심이 생겼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한번 찾아보자라고.
찾아봐서 유튜브 가서 봤더니 대학교 과정에서 상호 유도계수에 대해서 막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는 게 있어. 그걸 막 탐구하는 거야. 호기심과 탐구를 한번 해봤으면 이걸 연계성 있게 만들면 최고의 학업 능력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로와 연계된 걸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해서 막 너저분하게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막 별의 별 잡동사니 같은 막 비교과 다 하고 지금은요, 그거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작전을 짜보시고 자제분들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한번 학생부를 위해서 메모를 해보시라는 얘기야. 어떻게 메모하는 거냐면 야, 너 이거 동아리 활동에서 이거 발표한 거 네 저기 진로에도 좀 맞는 것 같고 너의 지식을 보여줬던 좋았던 것 같거든? 이거 선생님이 학생부에 써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선생님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활동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사실이면 안 적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선생님 없어. 아시겠나요? 남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이거 하세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하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학생부의 오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자소서의 오타는 치명적이에요. 학생부의 오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동기, 과정, 결과 이렇게 써 있으면 돼요. 딱 두 줄 안에 이런 동기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의 동기와 과정이 지적 호기심이고요. 과정과 결과가 지적 탐구 능력이에요. 그럼 동기, 과정, 결과 딱 두 줄 안에만 써주시면 이게 학업 능력이 연계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 보세요. 후에 친구들과 협의하여 하나 더 한 거야. 이걸 뭐라 하냐면 적극성, 확장성,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해. 전국에 플러스 알파까지 아는 분이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배운 내용을 써먹는 거야. 요거 남은 기간 2학년 2학기 때 한 2개 정도 더 플러스 하시고요. 3학년 1학기 때 하나만 더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어도 지금이라도 하면 돼.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설명에서는 이런 것들 간단히만 설명드리고요. 제가 자세한 거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오늘은 일단 개요적인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되거든. 자, 그리고 책 읽은 거 가지고도 보세요. 동기, 과정, 결과인데 플러스 알파 했잖아. 그래서 얘가 기특하다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플러스 알파까지 하셔야 돼요. 배운 걸 써먹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하기 좋은 것들 제가 진로별로 다 정리해놨으니까 남은 기간 한 2-3개만 더 하세요.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해도 괜찮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신에 부족한 걸 채워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연계도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해놨고요. 빨간색 과목들은 원점수가 플러스 1점만 올라도 우리한테는 의미가 커요. 교수님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해. 아시겠죠? 오케이. 자, 논술이고요. 내년도 논술이고요. 빨간색 대학들은 최저가 없는 논술입니다. 당연히 논술의 역할이 크겠죠. 당연히 내신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대학들은 지금이 딱이에요. 의대는 여름서부터 했었어야 되고 지금이 다른 일반과는 지금이 딱이야. 그리고 뭐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선생님 내년 후반기에 하거나 수능 이후에 하면 안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논술 경쟁률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 최저 못 맞춰서 반토막 나고요. 전혀 준비 없다가 갑자기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논술 답안을 못 채워요. 글이 짧아요. 그리고 또 막판에는 답을 못 맞추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술 경쟁률은요 얼마 안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세요. 시험 기간에도 한 주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라도 강의라도 봐도 돼. 기출문제 푸는 강의만 봐도 감각은 계속 이어져요. 최저 맞추고 첫 줄에 정답 넉넉한 분량하면 논술 합격합니다. 6논술 쓴다고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자, 실제로 뭐 중앙대학교 거긴 한데 최저 학력 기준 충족한 애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 아셔야 될 게요. 충원 합격은 잘 되지 않습니다. 논술은 어떻게든 꼭 가고 싶은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충원 보시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 논술은 너무 높여 쓰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시면 준비하신 대학 정도에 맞춰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1만 시간의 법칙인데요. 지금 자제분들 이제 한 4,000시간 남았습니다. 12시간 공부하면 4,100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린 중하위권 대학밖에 못 가네. 그쵸? 시간이 없네. 아, 그러면 우리 이런 대학들 다 포기해야 되겠네. 시간이 없잖아. 물리적인 시간이. 아, 그래요. 우리 아들은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던 거군요.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메우자는 얘기잖아요. 메울 수 있잖아요. 학업 역량 제가 아까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메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최저로 메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부족한 거 메울 수 있다니까? 논술 곧 시작하면 돼요. 메우시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포기하고 나서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다 집중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지? 남은 시간에 노는 게 인간의 습성이잖아요.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자제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갖고 좀 열심히만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아이들 더 힘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 당부사항인데 부모님들도 좀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자료도 좀 많이 모아주시고 설명회도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보시되 좀 학교 설명회라던가 대교협이라던가 대형 입시기관에서 하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더 공신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자제분들 목표하시는 대학교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